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무보고를 위한 이제 개념 체계인데 용어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개념 체계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개념 체계는 헌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각종 법률 등이 있습니다. 뭐 상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헌법하고 법률이 충돌해요. 우리 상위법 우선이죠. 그래서 헌법이 우선합니다. 개념 체계하고 기준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가 우선해요? 그러면 개념 체계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예요. 기준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개념 체계는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뭐냐면 얘는 우리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 이제 법률에 보면 민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을 텐데 뭐 형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각종 법률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헌법이랑 만들었고 마찬가지예요. 기준에도 재고자산 기준서가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투자부동산. 자, 그런데 재고자산에 말하는 자산의 개념과 유형자산에 말하는 자산의 개념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자산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체계에서는 뭐냐? 사실 모든 거를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큰 틀에서만 얘기한 거고 실무적인 거는 다 밑에 있는 기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얘가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보면 우리 헌법소원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고조선 시대를 봐서 8조법이 있어요. 8가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쉽게 말하면 사고방식을 가지고 헌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지금 시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헌법을 좀 더 방대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케이스를 헌법 안에 다 담던가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와서는 이제 저도 뭐 그 생각 들어요. 과연 헌법이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일 발생하는 거를 다 아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 우리는 헌법과 개별적인 법률이 다르면 헌법이 우선하는데 개념 체계와 기준이 차이 나면 뭐가 우선한다? 개념 체계가 아니고 기준이 우선한다.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개념 체계의 목적이 나와요. 그럼 개념 체계는 왜 필요하냐? 그래서 반드시 이 단체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얘네들은 뭐 하는 곳이냐? 기준을 개정은 뭐예요? 없는 걸 만드는 거. 개정은 만들어진 거 고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도 아셔야 돼. 이게 누구냐? 써놓으세요. 이게 경영자예요. 회사의 경영자. 경영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죄로 처벌하려면 그게 법조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는 처벌할 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한 것 같긴 한데 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결국 뭐냐?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기준이 모든 걸 다 담지 못하니까 뭔가 기준에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상한 일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아직 기준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개념 체계를 읽고 개념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네 스스로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를 만들라고요. 회계 정책을 네가 개발하라. 그래서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럴 때 이 개념 체계가 유용하다. 읽다 보면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래서 여기 있어요.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체계는 기준이다 하면 틀려요. 개념 체계는 약간 추상적인 거고 기준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 체계는 기준이다 하면 틀려요.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개념 체계의 어떤 내용도 기준에 우선한다면 틀려요. 우선하지 않는다. 몇 가지 여기 문구 있죠. 이거를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개념 체계도 개정될 수 있어요. 우리 헌법도 개정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큰 건 아니고 몇십 년에 한 번씩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이 이제 뭐냐? 우리가 87년도에 이제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개정이 됐으니까 그 87년 체제에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생각도 우리 뭐 MZ세대니 뭐니 해서 사고방식도 막 다 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거, 약간 좀 헌법을 손을 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뭐냐,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따라왔지만 지금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손질이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FS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보세요. 재무제표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이런 것들이고 얘는 회계에 대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숫자화된 것만 뭐 이제 장부에 기록할 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 중요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파란색 문구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FS예요. 재무제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공한다면 틀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다 써보세요. 회계의 고유한 한계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건강검진이 있어요. 건강검진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다고요. 건강검진 이렇게.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 재무제표 봤더니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이제 제공할 정보만 하는 거지 네가 꼭 필요한 거, 네가 알고 그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건강검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아,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다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일단 요것만 검사 이게 이제 제일 이상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 저는 이거 받고 싶습니다. 이거 왜 없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할 수 없어. 그게 어찌 보면 회계의 고유한 한계고 또 다른 말로 뭐냐? 숫자화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회계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건 몰라도 되는 유산 자산이 있어요. 유산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유산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한글 또는 한복 또는 뭐 김치라든가 뭐 한려수도도 있고 그다음에 석가탑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다보탑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금액이 얼마예요? 8만 대장경 금액이 얼마? 분명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큰 자산인데 얘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계 장부에는 기록이 안 된다. 아무튼 요거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과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치라는 건 주가를 얘기해 쉽게 말하면 주가는 기업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회계는 기업의 가치 평가하고는 무관하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경영진이 있습니다. 필요한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를 우리 다트 있죠. 전자공시 시스템 그걸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사 앞에 가가지고 저 재무제표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안 보여주죠. 그럼 앞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재무제표 제가 꼭 전자공시 시스템 안 하고 그냥 야 가져와봐 그러면 갖다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내부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회계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서술 이거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같은 걸 많이 하더라. 이게 한번 요거 보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제목만 보세요.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뭐 자산, 청구권은 뭐예요? 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동이죠. 우리 자본 변동표라든가 또는 자산의 변동상을 나타내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제목만 좀 잘 보시면 된다. 이런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 즉 자산, 청구권, 부채, 자본,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뭐예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죠. 근데 모든 재무제표가 다 발생 기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금으로 표는 현금주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관한 뭐 그런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도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재무정보의 이제 질적 특성이라는 게 질적 특성. 그러니까 얘는 뭐냐?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이고 당연히 뭐예요? 이 재무 정보를 활용하면 의사 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이름을 외워두세요. 목적 적합성이 된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 뜻이 뭐냐? 의사 결정에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차이가 난다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보를 활용할 때와 활용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소개팅합니다. 그럼 내일 나올 사람의 이제 사진, 그죠? 친구가 보여주는 거죠. 그 사진을 보고 미안하다 친구야. 내일 바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야, 기다려진다. 빨리 보고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 사진은 뭐예요? 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 사진은 나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목적 적합성이란 말 알아두시고 여기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이게 있으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성이 있어요. 중요성의 뜻이 뭐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 커트라인이 40점이래요. 그 40점만 넘으면 다 합격이래요. 그 정보를 내가 알았으면 바로 시작했죠. 근데 재경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95점이래요. 두 문제까지 되고 세 문제 틀리면 불합격인 거. 그러면 이거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커트라인 몇 점인지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한 70점 정도면 나는 이제 당연히 도전을 해볼 만한데 커트라인 95라고 해서 도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70점이 맞는데 그걸 누가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70점은 난 당연히 도전할 테니까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이라는 정보는 나한테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얘는 목적 적합성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정보는 중요한 거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이다. 이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이 된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기준위원회는 뭐예요?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곳인데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100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길에 100원 떨어지면 안 줄 수 있어요. 1000원은요? 이거 1000원 주셔서 로또가 지금 1000원이니까 로또 하나 살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5만 원은요? 뛰어가서 주워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5만 원 하면 뛰어가는데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이렇게 뭐 체면 말고. 그분이 이제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초당으로 환산해 보세요. 초당 아마 5만 원 더 벌 거라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주스러 가는데 몇 초 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의 돈의 가치와 나이 들어서의 가치.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 아르바이트 막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뭐냐? 야, 아르바이트 하지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죠? 그 왜냐? 너 빨리 공부해 취업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너 어렸을 때 이제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해서 이제 번 돈 그거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중에 가보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돈에 대한 가치. 어렸을 때는 뭐냐? 내가 이렇게 막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 좀 벌어가지고 이걸 다 옷 하나 사고 막 해야지 막 이런 신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도 느낌도 다 다른 것처럼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부터 중요하다 이거 기준위원회를 하더라도 미리 결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은 뭐냐? 장부에 이제 있는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뭐냐?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돼요. 완전한 서술은 뭐냐? 여기 보세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라. 얘는 뭐냐?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누락 금지. 함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중립적 서술이에요. 중립적이란 말은 뭐냐?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불편이란 말을 써요. 불편이란 말이 몸이 불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unbiased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 치우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립적이라는 게 여기 있죠. 우리 이제 이야기 같은 거 할 때도 얘가 이제 좀 가운데서 좀 얘기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언론사랑 이런 거 보면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 언론사는 이렇게 글을 쓰겠다.
우리가 그 생각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 깨진 거 이렇게. 중립적으로 해야 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야 된대. 역사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죠?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중국은 중국에 유리한 대로, 그죠? 일본은 일본의 우리는 우리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있는 사실, 팩트가 뭐냐 그걸로 해야 돼. 그게 이제 가장 중립적인 거예요. 가장 중립적이다. 뭐 이런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중국은 뭐 동북공정해가지고 이거 여기도 우리도 다 중국의 속국이다. 고구려니 뭐니, 그죠? 아니다. 우리가 저기 밑에 뭐 베이징까지 다 우리가 다 지배했으니까 거기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 거다, 그죠? 그때 뭐 광개토 대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장수왕이랑 우리 남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중국 본질을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각자 나라마다 자기한테 막 유리하게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죠. 중립성이 좀 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나라 국민한테 막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우리 뭐 국뽕이란 말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각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팩트가 뭐냐 이렇게 팩트대로 이제 하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 그거. 그래서 중립적 서술인데 이 문장 아시면 돼요.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얘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중립적이에요.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면 틀리고 의미하지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의미하지 않지. 이거는 신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냐?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으면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 생각하면 돼요. 뭐 재해가 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이제 인사사고니 뭐 이게 나요. 그럼 공무원이 자기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처벌받는다고요. 자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제 뭔가 잘못했으면 처벌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게 절차란 말이에요. 절차. 우리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매뉴얼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한다면 틀렸다. 그냥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우리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펀더멘탈,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코어, 이렇게. 그 다음에 보강적인 건 뭐냐? 인핸싱이라서 강화시킨다. 뭘? 근본적인 걸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바로 보강적 질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너무 여기에 막 심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늘 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 실권을 누가 잡냐? 어떤 교수님 잡냐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적시성이 근본적인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강등된 거. 그러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 하면 2부 있던 애가 1부 가기도 하고 1부 있던 애가 2부로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큰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보라. 여기 비교 가능성 있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그 안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 포함 관계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성은 얘랑 관련돼 있지만 동일하지 않죠. 왜? 비교 가능성 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 관련돼 동일하지 않죠. 왜? 비교 가능성에는 모두 있어요. 통일성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요.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죠. 이렇게 비교 가능성 안에는 일관성도 있단 말이에요. 통일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그게 맞는 문장. 여기 보세요. 비교 가능성이 목표고 일관성은 목표를 달성에 도움을 주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일관성이 목표이고 비교 가능성 그 목표를 달성에 도움을 땡 틀렸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개념이에요? 비교 가능성이 더 큰 개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장들도 봐두세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 충족 어느 정도의 검증은 땡! 비교 가능성.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해요.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창각,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허용하면 비교할 수 뭐예요? 증가 감소. 여기 시험 문제예요. 감소한다. 우리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객관식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씩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령 같은 걸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잘 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증가냐, 감소냐. 당연히 비교는 떨어지죠. 그래서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우리 에비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 EBIT가 영업이익이에요. 이 D가 디프리시에이션이니까 감가상각비. 이건 아모타이제이션이니까 감모상각비. 무형자산을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에요. 즉 기업 가치를 구할 때는 요거.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에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빠져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감가상각비 A는 정액법, B는 정률법, C는 이중차감법 뭐 이런 식으로 달라요. 이익이 다르면 기업 가치가 달라야 돼요. 아니죠.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다 얘랑 일맥상통한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재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관리 얘기에서 이게 나와요. 지금 하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두루두루 다 들어들어. 다 재경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 그냥 잘 편안하게 들어두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검증 가능성이죠. 검증은 뭐냐? 이거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히 표현한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검증 가능성은 여기 이 문장이 중요해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이게 뭐예요? 이해관계 없는 남남끼리.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세법 시간에 배워요. 부당예산 부인. 거기 특수관계.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하면 정상적인 가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증 가능성은 마치 그때 이렇게 우리 시가 같은 거 할 때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하는 그게 바로 검증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도 제가 역사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셋이 역사학자가 와서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한국 쪽 얘기가 맞아요. 이건 일본 쪽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 그게 검증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같은 거 할 때도 두 나라가 하는데 심판이 어느 한 나라랑 이렇게 돼 있으면 관계가 돼 있으면 그럼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되고 여기 보세요. 계량화는 숫자화된 거예요. 숫자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점 추정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양궁으로 보통 설명해요. 우리가 여기가 10점, 9점, 8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점으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렌즈가 있어요. 가끔 깜짝 놀래요. 양궁 보다가. 렌즈에 꽂혀 있는데 화살이 렌즈에 갖다 꽂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꽂힌 이 점으로 되는 얘만 10점. 아니 이거 다 10점이에요. 여기 다. 이렇게. 구간이나 범위도 다 검증 가능하다. 아무튼 요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시성은 뭡니까? 이거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옆에다 써놓을게요. 우리 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른들은 너 몇 살이야? 나이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애들은 개월수예요. 그 나이는 똑같은데 개월수. 야, 너 13개월이냐? 너 19개월. 나이는 똑같은데 개월수에 따라서 발육 정도가 완전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연 단위 재무제표 말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뭐다? 적시성이 된다. 여기 이해 가능성이죠. 당연히 정보를 좀 알기 쉽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진의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 이게 뭐냐면 우리 의학 박사가 있어요. 의사분들이요. 그죠? 야, 나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거 이해가 안 되냐? 그럼 물어보죠. 회계 공부하셨습니까? 경제 지식은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나는 의료 지식만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회계 지식이나 경제 지식이 없어 이해가 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어느 정도 재무제표, 차변, 대변도 알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가볍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용어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원가 제약. 자, 얘는 뭐냐? 원가가 있어요. 정보 산출할 때 보면 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효익이 있어요.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하면 우리 효익이 증가한다. 이때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가는 효익보다 작아. 이게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효익을 넘을 수 없다. 마치 뭐가 똑같냐? 여행 가면 돈 들어가요. 여행 가면 행복해요.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행복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기껏 돈 쓰고 여기 왜 왔지?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행 가면 안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를 산출하려면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원가 제약이다. 이게 원가 제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를 좀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가보시면 4번 문제, 4번. 4번은 이제 뭐냐? 우리 아까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IFRS에 대한 특징이 뭐냐? 우리 반드시 이거 외우셔야 돼요. 1번, 공정가치 회계예요. 공정가치 회계. 1번은 공정가치 회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2번은 연결 중심의 재무제표. 연결 중심, 연결 FS가. 이걸 기본 재무제표로 한다. 자, 3번은 뭐냐? 규칙 중심이 아니고 원칙 중심이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 뭐냐? 연결 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전제로 작성된 KIFRS는 여기 있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 여기. 원칙 중심이라고요. 규칙 중심이 아니고 원칙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했었어요. 이론상 타당한 방법이 A, B, C가 있다. 그럼 대한민국이 2010년도까지 뭐 했냐? 자, 우리는 B를 규칙으로 한다. B만 인정. 나머지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IFRS는 뭐예요? A, B, C 다 한다.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IFRS는 뭐냐? 전 세계를 위한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한. 그렇죠? 당연히 얘는 원칙 중심이다. 원칙 중심.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시면 또한 국제자본시장 정보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부채 공정가치죠.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공정가치 회계, 공정가치. 당연히 답은 1번이다. 엄청 쉬워. 그러니까 4번 같은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응시생 중 거의 유일하게 틀리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40문제 중에 20개는 너무 쉽다고요. 그리고 요 10개는 약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도 20개 맞춘다고요. 근데 10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5개는 처음서부터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5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은 뭐냐? 약간 박학다식도 아니고 뭐냐면 깊이는 없어요. 근데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어떤 시험은 뭐냐? 범위는 좁게 잡고 그리고 나서 뭐냐? 약간 깊이 있는 문제를 내는 시험이 있고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은 뭐냐? 범위는 더럽게 넓어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뭐 재무관리 이런 개념 막 이런 거 설명드린 게 있어요. 제가 뭐 파생상품 이런 것들. 그런 게 여기 5개 들어간다. 나머지 5개는 뭐냐? 우리가 원래 하는 건데 약간 그래도 깊이가 약간 있어. 이렇게. 응용을 약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이 5개. 그래서 제가 늘 원하는 게 뭐냐? 요거만 하면 75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요거 더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한두 개 실수로 틀린다. 그렇다면 몇 점이다? 85점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자, 아무튼 여기 4번 문제 4번 엄청 쉽습니다. 우리는 원칙 중심 회계 처리. 여기 원칙 중심. 공정가치 회계다. 역사적 원가 아니고 공정가치 회계다. 엄청 쉬운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거 이거 보죠. 자, 우리 5번 문제 5번.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알맞은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재무제표가 제공한 정보가 의사결정이 목적 적합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 목적 적합성은 뭐냐?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리고 중요성이 있다는 예측가치 여기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이게 목적 적합성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다. 그러면 요거 말고 표현의 충실성 해볼게요. 표현의 충실성. 그럼 얘는 3가지예요. 얘는 뭐예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류 없는 서술. 오류 없는 건 뭐예요?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우리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고 세 가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잠깐 설명드려보면 여기 보세요. 비교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우리 근본적인 거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죠. 여기 이해 가능성, 보강적 질적 특성, 적시성, 보강적 질적 특성 된다. 적시성, 보강적 질적 특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충실한 표현이죠. 충실한 표현 세 가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이 된다. 그러니까 다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두셔야 돼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의 투입 요소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이 확인하는 거죠. 피드백을 제공,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확인 가치를 갖는다. 원래 옛날에가 피드백 가치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확인 가치로 이렇게 바꿔줬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이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런 뜻. 그래서 얘기했죠. 중요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재경관리사 커트라인은 70점이다라고 하는 정보에서 재경관리사는 60점. 이게 10점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응시하죠. 조금만 하면 되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트라인 몇 점이냐 이거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응시생이 이거 70이면 할 만한데 이런 느낌을 갖다가 야 이제부터 운전면허 90점 돼야 된다고 강화시켜.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뭐 기능시험이나 뭐 요새 도로중도 다 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고속도로 한번 갔다 와야 돼. 부산 찍고 와야 돼. 부산 갔다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갖죠.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도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성, 목적 적합성이다. 즉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르다.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문제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6번 문제가 있어요. 6번. 이것도 다 우리가 했던 걸로 다 된다. 자,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작성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그럼 먼저 재무제표는 이거죠.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결국 과거를 정리한 거다. 그 다음 요거.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 우리 경영진의 수탁 책임 목적이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장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부 좋으면 저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구 감독이 성적으로 보여주는 성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성적으로 김경무 감독이다. 그러면 성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영경혁 감독이다. 성적으로 저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 재무제표는 그 고유한 게 아까도 얘기했죠. 회계의 고유한 게 그게 뭐 숫자화 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시험에는 안 나 유산 자산 예를 들었어요. 한글은 대한민국 위대한 자산입니다. 한글은 금액으로 얼마예요? 알 수 없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기했었죠. 8만 대장경.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죠? 엄청난 자원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러면 8만 대장경 금액이 얼마? 숫자화할 수 없는 건 장부에 못 적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고유한 한계를 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죠. 회계의 고유한 한계. 이렇게 모든 걸 다 회계장부에 담을 수 없다. 그죠? 요거 잘 보시고 답은 여기 나와 있는 2번인데 자, 재무제표는 특정한 범주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 이용. 그죠? 여기서 이 사람이 한해서 그게 대부분 시험 문제 이렇게 한해서 이거 나오면 이제 틀린 거죠. 모든 이렇게 또는 한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작성 틀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범주의 정보 이용자에 한한 게 아니다. 그게 여기 보면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주나 채권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죠? 그다음 국가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가 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많은 사람 도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